영화라는 산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오늘도 입등반을 시작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불허 영화 토크쇼 시네마운틴 시즌2 인물열전! 예헤이! 우후후후! 자, 반갑습니다. 시네마운틴의 셰파 송은이고요. 영화계의 고상동, 쓰리쟁이, 뻥쟁이, 구라쟁이, 허풍쟁이 장준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삼쟁이 씨 네. 어서 오세요. 삼쟁이. 안녕하십니까. 청룡영화제 심사위원 장항준입니다. 아, 아, 맞아요. 오늘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네마운틴을 진행하는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3일 전에 있었죠? 3일 전이었나요? 3일 전이었나요? 3일 있었어요. 전이었네. 3일 전에 있었는데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왔죠? 에피소드들이 좀 나왔죠. 네네. 일단은 네. 그 에피소드보다는 그 댓글을 봤어요. 네. 덕후넷인가? 뭐 그런 데가 있더만요. 네네네네. 그런 데가 있는데 가장 그 화력이 좋은 어. 열심히 이 문학의 평들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에요. 제목이 장항준이 심사위원을 한다고? 왜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잖아. 눌러봤지. 네. 그랬더니 지가 뭔데 박찬욱을 평가해? 예. 오래간만에 댓글 보고 빵 터졌어요. 네, 너무 예. 웃기네요. 근데 예. 기분이 뭐 언짢거나 하진 않으셨죠? 전혀. 네. 예. 올바른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타당한 얘기니까요. 타당한 얘기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음. 그거 왜 심사위원들이 그 네. 청룡영화제에 올라왔던 수상작들 또 그 연기자들 네. 그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후보작이 올라와요. 네. 후보작이 후보는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네. 후보작들이 올라오면은 그 후보작들이 뭐 5명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5분을 가지고 이 8명의 심사위원인가? 8명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8분이 각자 의견을 얘기해요. 난 이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난 이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재밌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런 이런 얘기를 딱 하면서 모여서 해요?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해요? 모여서 이제 토론 비슷하게 해요. 토론 수능 문제 출 때 낼 때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해요? 아니면은 가둬놓고 핸드폰도 압수. 압수? 예. 그 시상식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에 아 만나서.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걸 이제 하면 딱 대충 누가 받고 누가 안 받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 1차 투표를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투표지를 줘요. 투표지에 자기 이름과 후보작들의 이름 써져 있어. 거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치고 저쪽에서 받아서 다 걷어서 이제 거기서 딱 보고서 개표를 하는 거야? 개표를 안 해요. 우리도 몰라 누가 탈지. 그래서 과반 득표자가 없습니다. 2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2차 투표. 어머. 1, 2위 후보작들을 놓고 2차 투표를 하는데 2차 투표하기 전에도 뭐뭐와 뭐뭐가 올랐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설득을 해요. 그때부터 서로 저는 마음을 받겠습니다. 뭐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고 막 거기서 서로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 당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2차 투표를 하죠. 2차 투표를 했는데도 과반수가 안 나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과반수가 안 나와. 그러면 다시 3차 투표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추려지는 거예요. 추려지는데 마지막 최종 어느 순간에는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요. 누가 받는지. 그런 걸 해서 재밌었어. 그러면 감독님이 심사해서 나는 이 작품이 좋았다. 또 뭐 누구 이 연기가 좋았다라고 이제 투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몇 퍼센트나 맞았어요 수상자와? 저는 거의 다 제가 진짜? 찍은 분들이 말씀. 내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만드는 실력은 없어도 보는 눈은 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 옛날부터 자고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띄우진 못해도 끌어낼 수 있다. 그렇지. 이런 분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적중률이 높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최종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제가 또 거기서 명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심사위원들 명언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네. 제가 이제 여우주연상을 놓고 나는 이 헤어질 결심의 탕웨이는 대체 불가라고 생각한다. 이거야말로 탕웨이 씨가 받아야 된다. 이게 한국 영화상이라고 외국인이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이라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기생충의 아카데미에서 왜 뽑았냐? 그건 외국어 영화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룡 영화상이 권위를 가지려면 이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의 외국인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등장해야 된다. 야, 그것이 그랬어요? 변혁이다. 그렇죠. 진짜? 네. 남이 했던 얘기 너무 좋아가지고 주워 듣고 본인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죠? 티가 나? 아무튼 그 청룡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서 박찬욱 감독님을 평가했어. 많은 분들이 아니 장항준이 박찬욱을 평가해라고 하셨을 때 당당히 가서 헤어질 결심을 좀 후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촉세력을 발휘하고 오신 감독님의 비하인드 스토리 잘 들었고요. 네. 자, 방송 후기 하나를 가볍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시마가 있는 이유, 시마의 존재 이유를 또 잘 이해해 주신 분인데요. 아이디어 고갈님께서 현복식 배우 이름은 모르고 있었는데도 목소리 듣자마자 아 이분 했을 정도의 인상 깊은 연기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나이가 제 예상보다 10살 어려서 너무 놀랬지만 참 소박하고 푸근하고 순수함을 가진 배우셨네요. 몰랐던 부분들을 시마를 통해 듣고 나니 내적 친밀감도 생기고요. 앞으로 더 응원하게 될 듯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시마를 통해서 출연자분들의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후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 시네마운틴을 처음에 이렇게 인물 열전을 해보고자 했을 때의 저희의 기획 의도였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아니, 모르지. 몰랐어요? 나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한 거지. 그래서 몰랐어요? 네. 그럼 오늘부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알겠어요. 자, 시네마운틴 팟캐스트와 시네마운틴 정주행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새로운 회차 업로드 되고요. 같은 날 유튜브 비보TV 채널에 하이라이트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요. 팟캐스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음원 광고가 기다리고 있네요. 시네마운틴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분 TVN 알쓰린잡과 함께합니다. 방탄소년단 리더를 맡고 있는 RM이라고 합니다. 인생 엄청 긴데 그 지적 욕구나 그런 지식에 대한 탐구나 사유나 이런 것들을 빼고 인생을 살면 굉장히 재미가 없고 지루할 것 같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지만 사실 인간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단어를 붙여도 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을 돈 안 내고 집에서 본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모여서 우리 인간이라는 흥미로운 존재를 만들었는가요? 자동차 알지 못했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알쓸 인자. 금요일 밤 8시 50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부탁해요. 시네마운틴 시즌2 인물열전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네. 자, 게스트를 이제 감독님이 소개를 해줄 텐데 준비된 게 있나요? 준비? 이제 하면 되는 거. 자,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로 어느 날 유튜브에 혜성같이 나타난 분입니다. 인기 크리에이터이자 연기 천재 배우 재간둥이 코미디언 문상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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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우 팬이 너무 많아요. 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맞아요, 자, 맞아요. 우리 일단 좀 우리 시마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빠더너스라는 팀에서 문상훈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상훈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훈 씨가 제 주변에서도 인기가 꽤 많아요. 여성분들한테. 정말. 너무 인기가 많은 거야. 네. 요 비보에도 문상훈 씨가 이상형인 분이 2분 계세요. 아, 네. 네, 요 비보라는 회사에도. 네네네네네. 예, 예. 농담이 아니라 우리 비보에도 너무 팬이 많습니다. 감사할 따름이고 네. 저는 이제 약간 저 스스로를 이제 약간 고수처럼 생각하거든요. 먹는 고수 있잖아요. 아, 네. 고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어? 호불호 좀 갈리. 아. 그리고 좀 약간 그 우량주보다는 가치주.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 어. 언젠가는 좀 이 주식을 제 주식을 매수해 주신 분들께 어떻게든 좀 보답을 좀 하고 싶은. 아, 진짜. 네. 근데 문상훈 씨는 호는 많은데 불호는 잘 진짜. 없는 것 같은데. 난 걔 진짜 너무 이상해. 그 뭐야? 그거 그런 사람은 난 못 봤어. 그게 뭐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왜냐면 어떤 채널이든 이게 요새 이제 유튜브 세상이죠. 사실 네. 많은 볼거리들이 유튜브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나오는 새로운 뭐 어떤 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아 그건 난 내 취향은 아니더라. 그리고 그런데 진짜 문성훈 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호가 없어요. 저는 가끔 불호가 있어요. 너무 가볍고 경박하다. 그분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너무 무거운 거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이제 댓글 좀 그만 봐요. 알겠어요. 너무 억울하는구나. 아니 근데 그 항준이 감독님이랑 실제로도 네. 좀 방송도 하시면서 초면은 아니죠. 네. 그렇죠. 원래 낯가림이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어서 맞아요. 제가 사실 섭외 드릴 때도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흔쾌히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영광이고 네. 저는 이제 송 대표님도 그렇고 네. 이제 장항조 감독님도 그렇고 그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불러주신 게 너무 영광이었고 장항조 감독님이랑은 그때 웹예능 촬영했었을 때 네. 기억나는 게 이제 촬영 시작하기도 전에 뒤풀이부터 하자고 해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네. 뒤풀이하고 뒤풀이를 먼저 했어요? 뒤풀이를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어요. 뒤풀이를 먼저 하고 되게 신선하다. 지금 들으니까. 앞풀이를 먼저 앞풀이를 하시고. 먼저 하시고. 문상훈 씨하고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되게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전에 문상훈 씨 영상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근데 뭐 코미디언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만나 보니까 굉장히 생각도 깊고 맞아요. 창의적인 사람이야. 맞아요. 아니 근데 웹예능을 같이 하면서 생긴 그 얕은 친분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커피차를 보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리바운드 영화 촬영장에 네. 커피차를 보내줬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때 웹예능 촬영하고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주십사 했는데 흔쾌히 나와주시고 촬영 끝나고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 중에서도 장 감독님 팬이 너무 많아서 감독님 괜찮으시면 저희 작업실 가서 좀만 더 놀면 안 될까 하니까 흔쾌히 저희 작업실로 놀러 와서 그때도 거의 촬영하는 것처럼 저희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 한 10명 정도 되는데 네. 10명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고 네. 감독님이 이제 약장수처럼 여기 앉아갖고 이제 네. 내 말 듣고 있니? 내 말 듣고 있니? 흡사 포카 테이블에 네, 딜러와 딜러처럼. 게임플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네. 너무 그날도 재밌었던 기억이고 저희도 다 더 팬이 돼서 감독님 촬영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커피차 하나 좀 보내드려야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감독님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 PD님한테 연락해서 일정 맞추면 돼 이러고 제가 먼저 전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유일하다. 감독님이 먼저 전화하지 않은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커피차 보낸 분이세요. 와. 그럼 제가 약간 좀 실수를 한 느낌이에요. 한 번도 너무 원래 감사했죠. 커피차를 삥 뜯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무서운 씨는 자발적으로 보냈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좀 잘 먹었어 상훈아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보내주시고 이거 인증샷 그렇지. 찍어 보내주시고 그렇지. 그리고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다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저희 네. 작업실에 놀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너네 구독자 몇 만이야 해서 그때가 저희가 한 4, 50만 정도 될 텐데 네네. 그럼 많이 버네? 이거 와인 네가 사 이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와인을 근데 보통 그렇게 하고 농담이야 하고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진짜 제가 샀던 그것도 편의점 와인 하나하나 그 어플로 다 별점 확인하시면서 해서 3.8 이상 되는 걸로. 네, 요거는 요 정도면은 근데 별점은 낮은데 비싸니까 고르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넌 날 파멸시키려고 나왔니? 귀여운 에피소드인데요. 사실은 문상훈 씨 보내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내가 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구나. 사실 대부분 분들은 이제 저하고 보낸다는 분도 있었지만 거의 다는 이제 제가 뭐 문자나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요. 뭐 커피차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설경구 씨는 문자 딱 2줄만 보냈어요. 네. 형, 나 촬영 들어가는 거 알지? 대답도 안 들어. 촬영 들어가는 거 알지? 커피차 보내줘. 스태프들 앞에서 가오 좀 잡게. 그랬더니 설경구 씨가 넌 여전하구나. 오케이. 그런 사례도 있는데 네. 우리 심지어 우리 문상훈 씨는 직접 자발적으로 보냈다.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예. 예전에 저도 이제 빠더너스 채널에 한번 나가서 오지 않는 당신을 네. 기다리며 오기 단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서 회를 주문해 놓고 이제 토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갔을 때 저한테도 남다른 감동이었어요. 직접 이렇게 막 손편지를 써서 본인이 손편지를 썼어요, 송은이 씨한테? 네. 그거 나 뭔지 알아. 그거 해서 이름만 계속 바꿔서 쓰는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아. 내용은 앞에 다 뭐 복붙이야. 송은이 CEO님께 아니면 그렇죠. 장항준 감독님께 이렇게 앞에 그렇죠. 다 붙인다는 똑같아. 다 거죠? 똑같아. 다 똑같아요. 네. 자. 자기는 지금 미담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네. 뭔가 이렇게 훈훈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불만이 전에 있는 그 거예요. 김이나 네. 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김이나 씨가 골프를 원래 안 치다가 골프를 쳐가지고 골프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김이나 씨랑 한번 김이나 씨하고 뭐 하다가 뭐
그 스크린 골프를 간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몇 어머. 명이 아니 네. 나 혼자 둘이 간 게 아니고 나는 사실 지금도 골프가 재밌는지 그런 거 모르겠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막 그 넓은 대지에서 요만한 구멍을 찾으러 다닌다는 게 나는 그렇게 이렇게 흥미롭지 딱 않아. 흥미롭지 않아. 근데 김민아 씨가 명언을 하더만요. 내가 뒤에서 이제 뭐 이렇게 누구 때 친구나 뭐 김민아 씨 칠 때 뒤에서 계속 이제 막 근데 말이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그럼 이제 그렇게 했더니 감독님 잘하시는 거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잘하는 거냐 했더니 골프 명언 중에 그런 게 있더만요. 네 스코어를 조절할 수 없으면 남의 스코어를 조절해라. 그게 명언이야? 네, 지금 오늘 문상훈 씨를 조절하는 거죠. 왜냐면 본인 미담은 안 떨어지고 네. 문상훈은 너무 아름답게 그치, 이제 문상훈은 얘기되는 좀 게 내리고. 지금 안 입고 와서. 네, 그렇습니다. 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요? 네. 그때 앞프리 했다 있잖아요. 촬영 들어가기도 전에. 네. 근데 그때도 감독님이 그날 처음 뵀는데 여기 그 은희 작업실 있어. 가서 한 잔 더 할래? 이렇게 저는 김은희 씨, 네, 김은희 씨.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충격처럼 느꼈던 게 저렇게 격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편하게 대하고 진정으로 이제 친해지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카테고리처럼 한 분 감독님이 한 분 남아 계세요. 새로운 유형에 너무 좀 따뜻하고 네네네. 그렇죠. 정말 저런 유형이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술자리를 좋아한다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랑 팬의 마음으로 진짜 착한 거 봤죠? 왜요? 감독님이 계속 자기 미담 억지로 만들어내니까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던 거 하나 끄집어내서 포장해서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문상훈 씨가. 근데 느껴져요? 그날 한 2병 드시고 난 가야겠다 사우나 갈게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요? 남겨두고요? 네, 나머지 멤버들 두고? 네네네. 기발하다 기발해. 네. 자, 아니 그래서 그 손편지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손편지를 자주 쓰는 거예요? 유퀴즈에 나가서도 이제 자필 편지를 썼고. 그래요. 그래서 문상훈에게 편지란 무엇인가? 나는 그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편지를 유독 좋아하는 게 요것보다 말보다 요게 더 느리고 타이핑 치는 게 더 느리고 타이핑보다 글씨 쓰는 게 더 느리잖아요. 네. 제가 말을 좀 주문부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편지는 단어도 고르게 되고 단어 배치도 생각하게 되고 문장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원래 말했을 때는 막 이만큼 막 두서없이 얘기했을 거를 좀 요약해서 잘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사실 이 편지는 이제 그 받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니까 이걸 공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민망하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한 게 쓰는 저도 민망하고 받는 사람도 민망한 걸 좀 나누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런 걸 같이 나누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편지 쓴 것도 좀 그냥 영상에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많이 좋아해 주셔서 거기서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것만큼 그 편지를 보고 위로받았다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게 이제 좋아해 주신다면은 부끄럽지만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송은이 대표님께 그때 편지 썼던 마음에 정말 1번은 자, 뭐 비보 팟캐스트도 그렇지만 팟캐스트 처음 시작하시는 것부터 지금 이제 회사 오기까지 과정을 제가 옆에서 좀 보게 되니까 팬의 입장으로 네. 이 과정을 이렇게 밟고 나가시고 하는 게 정말 응원하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게 참 네. 용기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네. 편지를 썼던 편지 것 같아요. 내용은 뭐였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내용이 뭐예요? 이 문장이 되게 좀 나름 화제가 됐었는데 네. 보이지 않는 꿈을 찾아 불안한 물장구를 치고 있는 수많은 청춘들에게 송은이 대표님은 하얀 부표 같습니다. 야, 이 표현이 근데 저 부표 근처까지 가면 숨을 돌릴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저 스스로도 되게 한번 곱씹게 되고 네.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손편지를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신다라는 얘기까지 해봤고요. 문상훈 씨 인생을 따라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쭉 살펴보는 바이오그래피 토크 바그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상훈 바이오그래피 봉우리 올라가 볼까요? 두둥탁. 문상훈 1991년생. 어릴 때부터 반 애들 웃기는 걸 좋아했던 상훈이는 어쩌다 보니 경제학과에 진학.
군대를 전역할 즈음 가장 좋아하는 일이 남 웃기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코미디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 제대한 날 바로 삼청동에 가서 좌판을 깔고 문선배의 인생 상담소라는 콘텐츠를 진행하다가 급 프랑스 교환학생으로 떠나게 됐고, 그곳에서 해외 코미디언들의 영상을 찾아보며 연구, 한국에 돌아와 마음 맞는 동료와 함께 빠더너스를 결성. 2016년부터 직접 대본 쓰고 연기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본격 코미디 활동 시작. 아, 이렇게 해서 하게 됐구나. 웰메이드 하이퍼 리얼리즘 꽁트 영상을 올리긴 했으나 반응은 미비했고, 채널을 알리고 싶어 롤모델 유병재 씨에게 다짜고짜 영상을 전달. 친분이 1도 없지만 유병재는 문상훈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었어? 자, 유병재 채널 문학의 밤에 출연하면서 전지적 참견 시점, 비디오 스타, 패스트푸드 광고, 여고 출입반 등의 줄줄이 섭외됨. 특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한국지리 1타 강사 문쌤, 컬처랜드 문상기자, 복학생 후니스, 감성군인 문희병, 아이돌 강하, 하나 걸려라 이건가요? 다양한 부캐들로 영상을 제작, 빠더너스 채널도 인기몰이 중이고요. 네. 그 와중에 드라마에도 진출, DP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출연하며 씬스틸러로 우뚝 섰고, 최고의 영화감독 장항준과 함께 웹 예능 MC를 맡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다양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빠더너스의 얼굴 문상훈, 오늘도 어리숙함 속에 감춰진 순수한 열정을 응원하며 이상 문상훈 봉우리 끝! 아하. 야. 야,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문상훈 씨가 있던 드라마는 다 잘 됐네. 그러니까요. 지금 DP 우영우. 그 시나리오를 보는 눈이 좋은가 봐요. 저는 그 일단 많은 분량이 나온 건 아니었어서 네. 사실은 이제 그 들어오는 일을 다 한 거거든요. 진짜? 제가 고른 게 아니라 들어온 책 중에서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태까지? 네. 진짜? 그냥 뭐 기회 오면은 다 하고,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드라마나 이런 시리즈물에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이미 하고 있는데 저를 이제 그런 역할로 쓰시는 것도 사실 감독님들한테도 좀 도전이지 않을까 하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다 했는데 그게 마침 다 잘 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문상훈 씨는 91년생인데 어릴 때부터 잘 웃겼나요?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야 여기 앞에 나와서 칠판 앞에서 한번 해봐 하는 거는 좀 안 쳐주고, 야 저거는 약간 아니다, 저건 약간 2부다. 진짜는 이제 여기 구석에 숨어 있다가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다 안에서 빨리 대답해봐 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쓱 말하고 이제 애들 웃으면 혼자 이제 그날 만족하고. 약간 저랑 비슷한데요. 네. 앞에 나가서 개인기하고. 저는 전자 쪽이었어요. 앞에 나와서 웃겨봐 하면 그냥 거침없이 나가서 막 계단 춤추고 2줄 흉내내고 이런 스타일이었고 저는. 나는 앞에 못 나가요. 앞에 못 나가고 뒤에서 군중 속에서 뭐뭐뭐 치면 애들 까르르 터지면은 나는 그런 개그는 비겁하다고 생각했어. 맞습니다. 비겁한 개그를 했어. 나는. 비겁했다고 생각했어. 왜 나오지 못하고. 비겁한 개그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딱 벌써 MBTI하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네. E하고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이. 네. 아이지. 아이 완전. 뭐예요? INFP, INTP 이렇게 왔다 갔다. INTP, INFP. 뭐냐? 그게 이제 인프피라고 하죠. 인프피. 네, 소심하고 뭐 되게 감성적이고 네네. 대책 없고 게으르고 약간 이런 느낌. 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수기가 INFP예요. 김숙이 아이예요? 네, 완전 아이예요. 초아이. 진짜? 초아이. 진짜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리고 감독님은 참고로 자기 MBTI 잘 몰라요. 네. 이제 아이면 좋겠대요. 인프제. 인프제가 정확히 뭔가요? INFJ. INFJ. 저랑 안재용 씨랑 같은 거예요. 인프제. 그냥 안재영 씨를 좋아해요. 자, 검사해본 적도 없고 뭔지 잘 몰라요. 검사해봤어. 인양반은 검사해봤어. 혈액형 뭐 이런 거 위주지 뭐 MBTI는 잘 몰라요. 인양반은. 저 그 짤 본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따님이 아버지한테 아빠도 이거 MBTI 검사해봐 이러니까 그 아침에 그걸 보내놓고 저녁에 아빠 검사해봤어? 그러니까 이상 없대 이렇게 그 카톡 짤이 있더라고요. 아빠 해봤어. 진짜 해봤어? 뭐래? 문제 없대.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문제 없대. 네. 네. 자, 남달랐습니다. 군대 전역하자마자 삼청동에 좌판을 깔았고 문선배 인생 상담소를 열었고 네. 요거는 군대에서부터 구상한 컨텐츠였다고요? 예, 군대에서 군대에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나가면 뭐 할까?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와서 일단 군대 와야 되니까 왔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나가서 뭐 할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는 어디 갔다 왔어요? 군대는 이제 카투사로 동두천에서 카투사를 했어요? 예. 왜 놀래요? 아니 카투사는 되게 영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짬글리시라고 해서 군대에서도 이제 사실 쓰는 말이 비슷하거든요. 영어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잇몸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놀래요? 카투샤라는 내가 아는 카투샤는 약간 교포필에 되게 키 크고 되게 영어 잘해 거의 맞아요. 반 외국인 맞아요. 같은 분들 뭐 그런 분들이 가지 않나 싶었는데 의외야. 프랑스 유학도 갔다 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유학은 군대 가기 전에 간 거예요? 아니면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저거 상담소 하다가 하고 나서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난 대학 졸업 안 하겠다. 어. 아쉬운 게 저희가 경영학과였는데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 과제 해야 돼 하면서 그 과제 내용이 이제 영화랑 소설 비교 이런 과제들 있잖아. 국문학과 애들. 네. 야, 그거 넌 진짜 재밌겠다. 근데 저는 대학교 공부도 사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경영학과라서. 경영학과 그래 경영학과 생각만 해도 재미없겠더라. 네, 그게 너무 그래서 계속 겉돌고 전 졸업하기 싫다. 아버지는 졸업이라도 해라. 그때 찾아본 게 교환학생 하면은 학기도 인정되고 외국에도 나갈 수 있고 경험. 교환학생이라 그러면 이제 이쪽 그 뭐 예를 들면 이쪽 한국에 있는 대학하고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서 두 사람이 만나요. 총장이 만나가지고 학생을 데리고 가지고 교환하는 거죠. 네. 포로 얘 데리고 가는 대신에 우리 2명 줄게. 네. 2명으로는 안 돼. 트레이드인가요? 그러면 3달러 줄게. 쳐서 줄게. 그래 교환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 안 해봤죠? 안 해봤어. 진짜 교환학생은 뭐예요? 우리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서울예대는. 네. 그래서 이 학교랑 뭐 자매 결연처럼 맺고? 해서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이 뭐 우리나라 학교로 오고 저희가 이렇게 가서 그 학기도 인정해주고. 진짜 많네요. 감독님이 예, 얘기한 게. 크로스. 그것도 많네요. 학장님이 손을 잡고 가는 것만 아니고. 네. 손 잡고 가는 학교도 있을걸? 있을 수도 있겠죠. 손 잡고 가는 학교도 있을 그렇게. 수 있죠. 네. 프랑스에서 전공한 거는 뭐예요?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 경영학을. 경영학교였어요. 경영 전문학교. 나는 사실은 다시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난 경영학과를 갈 거예요. 나는 내가 느끼는 게 있어. 뭘? 회사 만든 지 7년 됐는데 모든 게 경영이다.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게 이게 특별히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스케줄링하고 경영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경영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말을 지금 테이블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럼 바닥에 더러워 놓고 뭐 죽겠다 하잖아요. 진짜. 아니 몸에 닿는 건데 그러면은 바닥에다 던져놔요? 네. 상식적으로?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를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근데 도움되지 않아요? 그런 공부가 지금 바나나스 채널 운영하고 하는 거에? 그래서 뭐 당장 뭐 재무제표도 뭐 읽을 줄도 알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제가 그 회계나 재무를 3수강하고 이랬거든요. 그 재수강 했는데 또 F 맞아서 또 하고 그것 때문에 졸업 못할 뻔하고 이렇게. 회계나 재무는 이 뭐죠? 상고에서도 배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배우려고 대학 가는 지금 건 채널은 누가 그럼 그걸 해줘요?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해주시는 분 직원분이 있어요? 네, 그 담당해 주시는 분이 또 있어서 제가 그런 건 완전히 이제 잘 모릅니다. 근데 바나나스 채널의 수장이시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냥 보컬 같은 느낌이에요. 밴드에서 보컬. 아. 제가 실소유주나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보다는 약간 플레이어 막 그런 그럼 이제 지분이 이렇게 이홍기, 나뉘- 정용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하 얼굴들의 장기하. 장기하 얼굴들의 장기하.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 네, 자우림의 김유나. 그런 느낌. 그런 그런 느낌이시군요. 거구나. 그러면 지금 바나나스 채널 현재 같이 하고 있는 크루들은 몇 명이에요?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11명. 네, 11명. 나는 바나나스 굿즈가 너무
예쁘고 굿즈 잘 만들어요. 굿즈 잘 만드는 빠져났어요. 팀이야. 네, 굿즈 잘 만들어요. 굿즈 맛집이야. 어. 그럼 그거는 좀 매출이 잘 나와요? 그것도 저희가 더 이제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든든한 배터리. 아, 그렇지. 이게 총알이 되는 거지. 네. 지금은 뭐 이제 제가 채널에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 4분인가 5분이서 했었는데 회사가 이렇게 조금씩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더너스로 크루를 만들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2016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영상을 제작해서 막 여러 곳에 보낸 거예요? 아니면 유병재 씨만 찍어서 그때 거기를 보낸 거예요? 그때 저희가 만든 영상을 이제 포트폴리오나 예전으로 치면 데모 CD 정도로 해놓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보냈는데 회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랬는데 그건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을 바로 돈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치, 영화처럼 그치. 파는 게 아니면은 그렇죠. 이게 되게 복잡하고 이래서 몇 차례 회사랑도 얘기해보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이러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나 이런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제가 당시 좋아하던 그럼 유병재 씨한테 한번 보내보자.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제 유병재 형한테 이제 보냈는데 그럼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참시에 갑자기 뜬금없이 네. 문학의 밤 이런데 출연을 하더라고요. 삼행시하고 맞아요. 랩하는 거. 맞습니다. 그 유기 선배님 저 유명한 랩 있잖아요. 토마토 토마토, 썰어서 설탕을 본 적 있어요. 뿌려서 쓱싹쓱싹 그거 그때 계셨잖아요.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MC 빅샷인가 뭐 이랬습니다 제가. 빅맥인가. 네. 저기 이 이름이 뭐였죠? 문상훈. 예.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문상훈 씨가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입니다. 아끼는 후배 이름이 요즘에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가물가물하군요. 가끔 너무 친한 친구인데 이름 생각 안 나고 그럴 때 많으면 진짜. 그래서 문상훈 씨가 진짜 유병재 씨를 좋아하더라고. 존경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렇고 왜 그러냐면 유병재 형도 제가 사실 가고 싶은 게 그 형도 맨 처음에 이제 UCC. 그치. UCC로 떠서 요게 이제 아이디어가 좋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SNL 크루의 작가 겸 작가가 출연자가 되고 네. 요게 이렇게 또 돼서 이제 방송 출연도 하게 되고 그 루트가 그리고 실제로 그 형도 공채 시험 봤었는데 공채로는 잘 안 되고 그 루트가 이제 제가 사실 되게 원하고 그리고 되고 싶은 루트였어서 약간 그렇게 제가 좀 좋아하고 나는 문상훈 씨가 마음에 드는 점 중에 어떤 점이 또 있냐면은 문상훈 씨 자기 얘기할 때 개그맨이라고 얘기 안 하고 코미디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희극 배우, 희극인. 그러니까 개그맨이라 그러면 왠지 방송 개그에만 한정된 사람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이게 희극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거를 그냥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짚어주신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은 아주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 때부터 있었던 직업이에요. 아주 유수한 전통을 가진 직업입니다. 저 외국에 나갈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출입국 카드 쓸 때 늘 코미디언이라고 써요. 그래요. 하긴 개그맨은 못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맞아요. 말이잖아요. 김영하 작가님, 소설가 김영하 작가님 있잖아요.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의 하버드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대요. 하버드에서 강연을 했대. 이제 뭐 하버드 학생들한테 아마 통역이 있어서 강연을 했겠지. 미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버드에 갔는데 공항에 이제 통과하는 거 이미그레이션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소설가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랬더니 미국에 왜 가냐? 나 근데 이제 본인도 또 얘기하고 약간 얘기하면서도 강의를 하러 왔다. 어디서 강의를 하냐? 하버드에서 강의를 왔다. 하버드? 근데 본인도 우쭐? 약간 그런 거 느끼셨대요. 어깨 으쓱으쓱? 네, 느꼈는데 이분이 하버드에 강의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 맞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더니 왜 취업 비자로 안 하고 관광 비자로 하냐고. 몰랐다고. 그치 강연을 했으면 너한테 페이가 되는 건데. 그 반전이 엄청났더만요. 맞아요. 네, 무슨 얘긴데 이렇게 갔어요? 이 얘기 하다가 그런 그래요? 얘기 좋은 얘기 하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아무튼 코미디언으로서의 이제 그 어떤 타이틀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우리 문상훈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상훈 씨 하면은 부캐가 많기로도 유명한데 한국지리 일타간사 문쌤이 있고요. 또 복학생 후니스가 있고요. 감성군인 문희병, 아이돌 강하 등등이 있잖아요. 저는 문상 기자가 제일 웃겨요. 어. 나는 처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상훈 씨 영상을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내줬는데 이 되게 웃기는 영상이 있어. 그러면서 KBS 기자가 네. 뭐 청계천에서 이거 리포팅을 하다가 물에 빠지는 영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상훈 씨랑 친하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문상훈인 거야. 저거 진짜 대박이었어. 저는 당연히 뉴스 짤인 줄 알았어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기상청 관측일의 최고 기온의 무더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도시마천 청계천인데요. 전문가들은 실제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약 3도간의 약 9시 뉴스 문상입니다. 맞아요. 네. 약간 그리고 저 때 비주얼이 뭐냐면 그 K본부에 있는 그 박대기 박대기 기자님이랑 맞아요. 약간 좀 비주얼이 조금 맞습니다. 그 타이랑 그 이런 안경 검은 안경 이런 게 좀 비슷해요. 네. 저거 웃기잖아요. 저거 너무 웃겨요. 물 빠지고 이런 거 너무 웃기잖아. 네.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생방송 뉴스라 이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본인이 주섬주섬. 마이크가 물에 젖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짜요. 어쨌든 생방송을 해야 되니까. 맞아. 맞아. 네.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캐릭터를 보겠네. 옛날엔 진짜냐, 네. 저 사람 뭐냐 이런 얘기 많았죠. 네, 맞아요. 언제 그런 것도 있었나요? 혹시 기자 중에 이제 플라잉 캠으로 네. 찍어가지고 얘 보통 이렇게 MBC나 KBS, SBS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설 명절 즈음에 헬기를 띄우잖아요. 그래갖고 벌판 이런 데 가잖아. 그렇지. 뭐 추석이면 예를 들면 뭐한 한가로운 풍경입니다. 뭐 그래서 쭉 그걸 부감으로 이제 계속 네. 찍잖아. 보여주지. 농부는 한 올해의 그 어떤 그 보람 있는 곡식들을 추수하고 긴 허리를 풉니다. 네. 뭐 이러고서 네. 막 아이들은 오랜만에 온 친척집이 즐거운 듯 뛰놀기만 합니다. 뭐 이런 거 쭉 하다가 봤는데 누군가 지갑을 훔칩니다. 쫓아갑니다. 어때요? 이 아이디어 어때요? 좋습니다. 네. 이거 원래 그거잖아요. 이제 뭐 논을 찍으면 밑에서 이거 그치요, 인사해주고 인사해주고. 뭐 관광객들은 취재진을 보고 손을 흔드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를 날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날립니다. 조상에게 성묘하는 모습이 싸웁니다. 그렇지. 가족 풍경 중에 꼭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 바로 그 성묘 옆에서는 자리에서. 도굴꾼들이 도굴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정겹기만 합니다. 본인의 조상이 아니네요. 네, 그런 거 하면 좀 웃길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부캐가 많은데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가 있나요?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는 이제 원래 군인이었다가 최근에 복학하고 있는 후니스. 후니스. 그 이제 특징이 이제 TH 발음을 하면서 네. 약간 이제 눈치 없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리숙하고 약간 네네. 이기적인데 뭐 못된 건 아닌데. 맞아, 그리고 못된 건 아니야. 근데 좀 네. 약간 좀 자뻑이 있어. 네, 자뻑이 있고 어. 대화 잘 안 되고 뭐 교수님 자기가 말기 못 알아먹었는데 교수님이랑 자꾸 토론하자고 하고 그런 게 TH 발음이 뭐 막 놀리기에 아주 컴플렉스는 아니고 그냥 약간 귀여운 정도로 그래서 소비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TH 발음 같은 것도 쓰고 야 아이패드 푸드 좀 빨리 갖고 와봐 이런 그런 것도 한번 좀 써보고 싶고. 네. 자, 어찌됐거나 지금 연기 천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절대 아닙니다. 1위를 찍은 작품들에 줄줄이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DP. DP는 나는 진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네. 처음에 봤을 때 그냥 배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진짜. 코미디언 이런 생각.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 연기 변신을 확실히 한 거죠. 나는 DP를 보고 만났으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DP에 나왔다는 거야. 어디 나왔냐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지막에 그 난사하는 그 충격적인 장면. 되게 리얼했어요. 저 어. DP라는 맞아요. 작품. 저는 문상훈 씨 예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예언? 네. 예언. 항스트라다무스. 네, 예언. 항스트라다무스. 저는 이게 또 그 묘한 게 있어요. 제가 문상훈 씨에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언가들은 예언을 아껴. 네. 근데 우리 예언가예요?
저는 문상훈 씨가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의 문상훈 씨를 보면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못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어느 갑자기 어느 날 훅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훅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공을 쌓고 꿈을 꾸고 계속 꿈을 키우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갑자기 해서 나타나잖아요. 저는 문상훈 씨가 언젠가는 영화 감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화는 성공할 것이다. 네, 흥행이. 네, 그리고 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영화 감독으로서. 네, 그렇게 실제 그런 생각합니다. 꿈이 있어요? 없어요? 아 사실 언젠가 혹시 나도 약간 요 정도의 생각인데 그때 송 대표님한테 썼던 편지처럼 장항준 감독님한테도 편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 그래? 네, 그 불안한 물장구를 치는 청춘들에게 장항준 감독님은 하얀 부표 같습니다. 저렇게만 해도 영화 감독 할 수 있구나라는. 아우 좋았어. 나이스 샷. 현재 신금을 올리는데? 아우 나이스 샷. 신금과 분노를 자아내는. 나이스 샷. 네, 좋습니다. 네, 하얀 부표. 저렇게도 감독님이 될 수 있구나. 부표 시리즈 좋은데요, 부표 시리즈? 좋아요. 부표 너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상훈의 인생 봉우리가 함께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상훈 씨와 함께 영화 토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영화 자주 보시나요? 영화 정말 자주 보려고 노력하고. 네. 그러면 영화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너무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OTT에서도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시대극이면은 그 시대가 일단 재밌는 거. 근현대사, 한국 현대사 특히 격동의 현대사나 그런 거면 일단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새로운 것보다는 봤던 영화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본 영화 또 보고. 이런 분들, 이런 시네필들, 이런 분들이 영화 감독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신작을 봐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옛날 것만 보고 있단 말이죠. 너무 답답합니다. 뭐 제일 계속 보는 영화는 뭐예요? 계속 보는 영화는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타짜 그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부당거래. 기억의 밤은 혹시? 기억의 밤도 꽤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이나 봐줘요 그게? 왜냐면 한 번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그냥 정말 영화 팬으로서 정말 연출도 연출이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 그리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뒷이야기를 알고 이 배우의 연기 미묘한 차이나 연출의 미묘한 차이도 처음 봤을 때 안 보였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랬군요. 재밌었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사랑하는 단계 중에 많이 보는 게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본 영화를 계속 보는 거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직접 영화를 만드는 거. 그렇지. 일단 두 번째 단계까지는 온 거예요. 영화 만드는 일이 재밌죠. 저 얼마 전에 누가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은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난 영화 감독. 왜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 영화가. 제일 재밌는 직업인 것 같아.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딴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화 감독이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이래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간대. 그리고 그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기획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정말 희박한 확률인데 그래서 재밌는 거야. 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근데 그게 감독님 돈으로 안 해서 재밌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크지. 그리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재능을 선보여서 자본가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와. 그래서 내 꿈을 실현해. 내가 가진 이야기를 실현해서 구체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도 좀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자본가도
돈을 벌고 어. 그래서 재투자되고 그치. 나는 그게 우리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유튜브 하면서 처음 돈을 받았을 때 계속 이제 그냥 바닥에 이불 깔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네. 매트리스를 이제 내가 이제 가지 이사 다닐 때마다 옮기면서 다녀도 되겠다 해서 처음 그 퀸 매트리스를 하나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 23만 원인가 주고 퀸은 크죠. 네. 그걸 제가 딱 사고 매트리스가 방 하나를 크게 차지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이거 나 이제 침대에 잔다 하고서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게 나 이거 물건 판 것도 아니고 내 생각 팔아서 번 돈이다. 나 이거 아무것도 없이 나 요거 아이디어 팔아서 이걸 내가 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첫날 밤에. 그렇죠. 이런 보람이죠. 보람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 생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 얼마나 재밌고 멋진 직업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가 좀 좋은 직업에 있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하는 좋은 거예요. 직업이에요. 네. 먹고 살기만 잘 되면은 그렇지. 정말 좀 잘할 비모 겁니다, 만들 이게. 때 평생 500만 원 정도 월급 받으면 너무 좋겠다가 제 꿈이었어요. 아 나는 그러면은 뭐 내가 월급쟁인데 다 500만 원을 쫙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네. 다음 달 카드값 걱정 안 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막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저도 잘 되고 저희 와이프도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도 또 뭐 이렇게 뭔가 계속 막 일을 해서 네. 돈을 벌고 내 생각을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치. 돈이 생기니까 야 이게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맞아. 그것들이 너무 까마득하고 너무 아득한 이야기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냥 일을 열심히 재밌고 신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두 분도 그러시고 송원 씨는 그 특히 월급 얘기는 되게 와닿는다. 근데 그래서 회사들은 횡령을 많이 했잖아요. 막 한 달에 2억 4천씩 빼고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조금. 네. 근데 아무튼 인상 월급 깊었어요. 빵원에서 지금 500만 원이 됐어요. 네.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아. 너무 행복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상훈의 인생 영화 봉우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영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 인생 영화는 2004년에 개봉한 말죽거리 잔혹사입니다. 야. 지금부터는 영화에 대한 대량 스포가 쏟아질 예정이오니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서 스톱. 영화를 다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죽거리 영화 아주 뭐 잔혹사. 엄청난 작품이죠. 맞아요. 예. 이거 영화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엄정화 씨가 나왔던 영화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역시 이제 엄정화 씨가 나왔던 비열한 거리, 쌍화점 등을 만든 유화 감독의 작품이고요. 네. 권상우, 이정진, 한가인, 이종혁, 김인권, 박효준과 같은 정말 연기 너무나 끝장나게 잘하는 배우들이 대거 나오는 작품입니다. 네. 개봉 당시에 311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004년 당시 흥행에 성공한 유화 감독의 출세작이기도 하고요. 2001년에 친구가 있었다면 2004년에 바로 말죽거리 잔혹사가 있었죠. 이 2000년대 초반에 300만이 넘어왔다는 건 지금 스코어로 치면 한 700만 정도의 스코어라고 엄청난 봐야죠. 거죠. 엄청난 거죠. 네. 대단한 줄거리가 감독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 이소룡이란 홍콩 스타가 인기를 끌었던 1978년이에요. 배경이 네. 유신 말기 시절이죠. 강남의 말죽거리로 이사를 간 현수가 문제의 학교인 정문고에 전학을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순한 모범생 현수, 요분이 이제 그 권상우 씨죠. 권상우. 싸움짱 우식, 이분이 이정진 이정진 씨. 씨. 그리고 이소룡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는 게 통하면서 절친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비아 하스를 닮은 여학생 은주. 한가인 씨. 예, 한가인 씨. 은주를 동시에 좋아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죠. 첫사랑을 담은 청춘물이자 폭력의 시대를 살았던 한 남학생의 성장기를 담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문상훈 씨가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몇 살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생이 때. 볼 수 있는 영화였나요? 볼 수 없는 영화지 않았어요? 볼 수 없는 영화. 잠깐만 공소시효가 쥐났나? 어떻게 된 거야? 예. 제가 제가 알기로 이게 제법 욕이 연소자 많이 관람가가, 나오고 폭력 그리고 장면에다가 또 좀 그런 게 있어서 떡볶이집 사장님
뭐 이런 씬들이 15세다. 15세네요. 살았다. 살았다. 네. 네. 15세 관람가였고 네. 그 당시 고등학생 때 네. 봤었고 이제 요 영화의 내용도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 봤어서 이 영화를 지금 보면 제 고등학교 때도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액자가 2개인 것처럼 그 영화를 보고 있던 고등학생 저도 같이 떠오르는 그래서 인생 영화로 꼽으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세히 보면 이제 남자들의 이제 로망과 네. 좌절과 그 순수했던 시절에 갖고 있던 감정들 그리고 막 그 기성세대에게 핍박받고 기성세대에 네. 물분을 느끼게 되는 그 소년들의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 유아 감독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네, 만든 작품이죠. 이 유아 감독이 직접 이제 시나리오도 쓰셨고 연출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속에 여기 정문고라고 나오잖아요. 정문고가 이제 배경이죠. 정문고가 사실 이제 유아 감독이 강남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출신인데 상문고가 이 배경의 모델입니다. 원래 모델, 실제는 그리고 이제 그 이 상문고 출신이 이제 영화 제작을 맡은 사이더스의 노종인 이사 그리고 그 엔딩 타이틀곡을 부른 김진표 씨. 김진표 씨가 그렇죠. 엔딩곡이더라고요. 그리고 선도부장 이종혁 씨. 네. 이분들이 다 상문고 출신이라 그러고 이 상문고가 왜 이제 이 유아 감독이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가 탄생했냐면 상문고등학교가 이 강남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를 통했어요. 맞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 학교 때 상문사라 그랬어요. 상문사. 머리를 두발 자이로가 어느 정도 실시된 다음에도 빡빡 갖고 다녔어요. 이 학교 학생들만. 그래서 상문사 그 학생들 상문사다 그러면 절이죠. 절. 그래서 우리는 상문고등학교라고 안 부르고 상문사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상문사 주지라고 불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다 절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이 상문고등학교 영화의 배경이 또 있죠. 두사부일체가 상문고등학교의 이야기를 모델로 해서 만든. 그리고 여기 이 작품에서 은주가 다녔던 이 은명여고라고 나오잖아요. 은명여고는 실제 있는 그 상문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은광여고가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또 같은 버스 노선으로 다녔대요. 이 상문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은광여고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문회도 있을 정도로 초인 동문회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 되게 친밀한 학교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은광여고가 농구부가 있었어요. 저희 모교도 농구부가 있어가지고 결승에 가면은 이제 결승이나 준결승 이런데 응원을 가면은 앞에 여고부 경기가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남고부 경기가 벌어지는데 이제 은광여고가 당시에 농구를 잘해가지고 농구 스타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 은광여고의 그 밴드부인가 그게 있었어요. 굉장히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요. 밴드부? 네, 여고 밴드부. 요거는 이거 간 악기인가 뭐 이런 거 빰빠밤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빠밤 그러면 여학생들이 으광 와, 그 기세가 그때 그 브라스 밴드가 있는 학교들이 몇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은광여고가 있었고 영광여고 고적대가 진짜 유명했어요. 영광여고 고적대. 그래서 마칭 밴드처럼 막 행진하면서 브라스 밴드랑 같이 하면서 하는 그 영광여고가 있었고 은광, 영광 그리고 또 하나의 고등학교 이제 신광여고가 있었거든요. 광자 들어간 데가 다 밴드부가 있었어요? 아니 신광은 밴드부는 없었지만 요 세 개를 묶어서 지금은 그런 표현 쓰면 큰일 납니다만 옛날에 3대 발광학교다 이렇게 왜냐면 저희 언니가 신광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렀었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이소룡이에요. 이소룡 하면 70년대 최고의 스타죠. 네네. 이 원래는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절권도의 길이였대요. 이 영화 제목. 절권도의 길이었는데 이게 너무 대중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 제목 같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말죽거리 잔혹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절권도의 길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 책은 관심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소룡 절권도 책이 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이때 되게 감화받아서 이소룡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현수처럼. 그리고 저는 이걸 한 번 더 봤으니까 뭐 이소룡을 좋아하는 현수, 권상우 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화에도 나오는데 엉덩이가 떠서 이렇게 드래곤 플라이 하는 게 있는데 그쵸. 그게 이제 와이 없이 직접 이렇게 하셨다고. 이런 것도 고등학교 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 번쯤은 와, 그런 몸을 진짜. 갖고 싶다. 어. 그래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소룡이 되게 유연하니까 이마가 무릎에 완전 접히잖아요. 그쵸. 그 제가 그거를 노력해서 저도 이마를 이거 무릎에 닿고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뭔가를 그 도전해서 성공을 보통 해냈어요? 이소룡 따라하고 싶으면 이제 발차기나 네네. 깡잡고 이런 깡달권인데. 이마를 무릎에 붙이는 거를 아, 이렇게 접히잖아요. 어, 이렇게 딱 네. 이렇게 접히는 완전 게 너무 폴더가 돼요, 몸이. 네. 그래서 네. 딱 해서 이거 무릎 오금에 이렇게 딱 껴안고 몇 초 버티나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네네네. 그 작은 일부터 해본 거야. 그 실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라는 이게 아주 좋은 좋은, 채더라고 봐요. 그렇죠. 네네. 작은 성취부터 계속 해나가는 게 좋다잖아요, 우리한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때 당시에 이 70년대는 이소룡의 시대예요. 이소룡의 시대. 예, 그리고 사실 또 감독님이 자칭, 타칭, 이소룡 박사 아닙니까? 이소룡 박사죠. 이소룡 네. 박사. 그럼 지금으로 치면 마블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마블은 캐릭터가 여러 적이잖아요. 네. 단 온리 이소룡. 아. 무술하면 이소룡.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게 그때도 제가 이소룡 옛날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소룡이란 인물이 어떻게 영화계나 세계 이 역사에서 나름 가치가 있는 인물이냐면은 1970년대는 미국 사회나 뭐 이런데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냐면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때 동양인을 보는 이 사람들의 시각은 맞아요. 그 당시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되게 나약하고 가치 없고 네. 되게 좀 이간질하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나와. 거의 쓸데없는 놈들이라는 네. 맞아. 그것들이 있는데 이 소룡이란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그 서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죠. 항상 그 백인 소년들 내 방에 붙어 있던 거는 백인 스타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배우들. 그렇죠. 근데 그 소년들이 그 브로마이드를 떼고 유색인종의 브로마이드를 붙이기 시작한 게 그렇지. 이소룡이에요. 이상 해괴망측한 노란색 어. 수트를 아래 위 한 벌 수트를 입은. 백인 소년들의 영웅이 된 거죠. 이소룡의 브루스리의 영화가 우리는 뭐 한국과 동남아, 아시아에서만 인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였고요. 유럽에서도 유럽을 석권하고 그러니까 맞아. 전 세계에서 탑이었어요 당시에. 독보적이죠.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당연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약간 한국 이름 같기도 하잖아 이소룡. 예. 네. 한국 그쵸 한문이니까 맞습니다. 적을 소자에 용용자를 쓰잖아요. 오얀니자에. 오얀이는 이시고 이시고, 소 작은 용. 네. 아버지가 대룡인가 뭐 형이 대룡. 형이 대룡. 대룡. 큰 형이 대룡, 작은 형이 작은 중룡. 중룡. 적을 소자와 작을 소자가 다른데. 네. 아마 요 작을 밑에 소자 거예요. 적은 양을 얘기하는 거고. 알겠어요. 어, 이거는 네, 뭐 뭐 인터넷도 쳐보면 쳐보면 되고요. 됐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하면은 한가인 씨와의 또 추억을 한가인 떠올리지 씨. 않을 수가 없어요. 한가희 씨 배화여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가인 씨가 뭐냐면 그 경희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수능 이분이 공부를 잘했다면서요. 인터뷰에서 네. 수능 인터뷰로 유명해졌어요 한가인 씨가. 근데 그거를 보고 그 당시 매니저부터 대표님이었던 이상우 씨가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그 노래 오랜만에 들려주시네요. 이상우 씨가 픽해서 이제 연예계 데뷔를 했는데 처음으로 했던 작품이 유재석, 송은이와 같이 했던 코미디 타운이라는 꽁트였어요. 코미디 타운. 한가인 씨의 데뷔작입니다. 와. 한가희 씨는 그게 TV에 방송이 됐어요. 한동안 방송을 같이 했죠 저희랑 꽁트 연기자로. 진짜? 꽁트에 그러니까 왜 어머머. 꽁트를 하다 보면 항상 좀 이렇게 예쁜 여주인공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유재석 씨랑 이휘재 씨 이렇게 셋이 나오는 꽁트인데 거기 예쁜 여학생으로 한가인 씨가 같이 했었어요. 야,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기고 너무 이제 막 순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질문 있잖아요. 가인아 너는 별명이 뭐야? 네 별명 한가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언니 한가위예요. 한가위가 별명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한가위 원 시즌. 네네. 그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영화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꼭 극장 가서 봐야겠다는 저한테 명분이 있었던. 야. 네. 인연이 있네. 있죠. 예. 한동안 또 연락하고 지내고 그랬었어요.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문성훈 씨가 이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서 자기의 고등학교 시절을 투영해 보기도 한다고 했는데 네. 고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친구들이랑 말죽거리 잔혹사 좋아한다면 이제 극 중에 이제 햄버거. 너 햄버거 해라. 햄버거 비슷하다. 닮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너무 박효준 배우님 너무 좋아하지만 네. 저는 이제 현수 같은 느낌이 있었던. 친구들의 캐스팅에는 햄버거였는데. 네. 자기네 현수야. 근데 약간 그 캐릭터가 있어요. 권상우 씨 캐릭터가 이 문상훈 씨한테. 그러니까 외모가 그런 게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약간 내성적이고 약간 수줍어하고 이런 고백 캐릭터가 못하고. 진짜. 그렇죠. 라디오 듣고. 라디오 듣고 야 너 어제 라디오 들었으면 야 무슨 라디오냐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혼자 약간 혼자 소녀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라디오를 좀 즐겨 듣던 채널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8시부터 3시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라디오 듣고 라디오에 사연 써서 가방도 받고 진짜? 선물로 되게 유명한 건데 라이프가드에서 패션 가방을 그 있잖아요. 맞아. 그 상품. 네. 상품. 여기 지금 라디오 30년 하신 작가님 빵빵 터지네요. 네. 라이프가드에서 패션 가방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진짜로? 라이프가드에서. 김동률 씨가 하는 김동률의 포유였나? 네. 거기 제가 이제 써서 사연 보내서 사연 보내고 그쯤이었나 그 먼저였나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도 현수가 엽서에 이제 직접 써서 보내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사연 잘 소개되는 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기억. 저는 이제 엽서는 아니고 그때 인터넷으로 숙제한다 하고 그때 이제 그 컴퓨터가 다 거실에 있으니까 숙제한다고 하고 이제 거기 라디오에다 사연을 다 써서 보냈던. 그래요. 재밌네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 영화의 배경이 78년이기 때문에 사실 78년도의 분위기를 사실 잘 찾아서 어차피 촬영은 2000년대 들어와서 한 걸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분위기 보면은 지금은 이제 말죽거리라고 불리는 곳이 없죠. 왜냐면 옛날 구 양재동 사거리, 뱅뱅사거리, 뱅뱅사거리, 양재역 사거리에서 뱅뱅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거기가 이제 말죽거리라고 얘기했던 구간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70년대 풍경을 담기 위해서 전라도 전주, 군산, 익산 등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70년대 이게 시대적 배경이 70년대인 건 이제 유아 감독이 이때 학교를 다녀서 신화를 쓰면서 그 시절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7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저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이제 기억나는 것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네. 그리고 왠지 내가 죽을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할 것 같은. 네. 그런데 이제 요때가 이제 유신이 딱 시대요. 그때예요. 그때는 유신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인데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요새 치위하잖아요. 그 평생 연임을 하려고 법을 바꿨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주석을 한 번 아니면 2번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3년임을 하면서 평생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도 그런 국가들이 많아요. 헌법을 바꿔.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한 2번 하고서 평생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꿔버리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관권 선거를 해가지고 40년, 30년, 50년까지 집권을 해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 유신헌법이에요.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했는데 워낙 무서운 정권이었기 때문에 유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얘기하면 옛날에 왜 그런 분들도 지금 많이 이제 보상을 받잖아요. 술자리에서 야 유신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경찰이 끌고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관방에 집어넣고 그때 다 빨갱이라고 그랬어. 살벌한 시절이에요. 만약에 그때 유신헌법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처럼 됐을 거예요. 그치. 아프리카 독재국가처럼. 거기에 교문에 나옵니다. 구국의 유신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교련 선생님이라고 추정되는 군복을 입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있어요. 아주 폭력을 휘두르는. 그래요.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죠.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시절은 이제 1980년대인데 요때 70년대에는 저희 형이 다녔던 시대야.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우리 형 맨날 교복 입고 들어가지고 교련복. 교련복 입고 개구리복이라고 그러죠.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리고 이렇게 어느 날은 좀 선생님한테 맞은 것 같고 막 그런 날들이 있었고 그 안티프라민이죠 옛날 약 그거 막 여기 허벅지에 바르고 막 그랬었죠. 이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때렸어요. 그렇게 그 야만의 시대죠. 야만의 시대. 그러니까 저는 영화 이걸 이제 다시 봤거든요 이번에. 근데
와 이렇게 애들을 때린다고 이렇게 학생들 때린다고 했지만 돌아가 보면 80년대까지도 이런 많이 폭행이 때렸어요. 있었어요. 학생을 때리는 이런 선생님도 있었어. 네. 이게 뭐 이렇게 거의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심하게 얘기하자면 너 이번 주는 안 맞았어? 아니, 항준이는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매는 거의 피했어요. 진짜 맞았어야 되는 것도 선생님이 그날따라 무슨 마음인지. 야 그냥 오늘 들어가. 그래서 야 때리는 것도 귀찮다 뭐 이런 느낌. 그날만. 뭐 그런 말도 이렇게 해야죠. 너희들은 때릴 가치도 없어. 들어가. 그럼 뭐 들어가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뭘 해가지고 큰일 났어. 뭘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날 나는 몸이 아파서 결석한 날이야. 아 진짜. 네, 학교에 갔으면 100% 나도 엄청 맞았는데. 그리고 내 친구들 맞는 거 많이 봤죠. 그때 막 이렇게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도 그런 선생님들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 교탁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칠판까지 끌고 가면서 때리는 거. 네. 진짜 저 있었어요. 여고에도 있었어요. 친구란 영화 보면은 이제 시계 풀고 그렇지. 그 쫙쫙쫙쫙쫙 아니 시계 귀한 건 알면서 왜 사람 귀한 건 몰라?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 야만의 시절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중학교 때 아이스하키부가 있었어요. 또 어디 학교가 어디? 중동 중학교, 중동 중. 아 그럼 강남 역시나. 네. 중동이 여러분들 그 저기 아라비아 반도 이쪽에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부천에 있는 학교도 미드리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막에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네, 중동이 그 일원동에 있습니다.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 있는 쪽에 있는데 아이스하키부가 있어서 선생님들마다 아이스하키 그 누가 튜닝을 더 잘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하키 채를 깨끗하게 뒤에 그 컨테이너 박스 학교 뒤에 있는 목공소에 잘라서 빨간 테이프로 싹 감으면서 한자 선생님은 거기다 면학봉이라고 적고. 면학봉. 네, 그게 이제 세월이 에이징이 돼갖고 만들만들해져요. 그 학생들의 그 교복과 그 피와 땀으로 얼룩지면서 그거를 기억나는 게 이제 선생님 별명만 말씀드리면 이제 붉은매 선생님이셨는데 붉은매. 네, 붉은매. 성함이 이제 홍뭐 그래서. 네, 근데 엎드려 자고 있으면은 아이스하키 그 채 두껍잖아요. 스틱으로. 그러면 그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는 애 위에서 똥 떨어뜨리면은 통 소리가 나고 아프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때린 거 아니야, 중력이 때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이건 중력이 때린 거다, 내가 때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러는 게. 우리 때는 이 정도는 맞은 걸로는 안 쳐요. 이건 그냥 선생님이 장난쳤다. 진짜. 그렇게 맞지. 저는 맞은 기억은 없는데 벌을 한번 대차게 쓴 적 있어요. 벌을 어떻게 섰나요? 왜 2교시만 끝나면 밥이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그때는 다뭐 1, 2교시에 다 까먹잖아요. 근데 좀 이제 한 번, 두 번 안 걸리기 시작하면 과감한 걸 시도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수업 시간에 먹는다. 처음에 그런 거 거기까지 간 거지 내가. 원래는 빨리 먹고 빨리 치우고 10분 안에 빨리 화장실 갔다 오고 싹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유독.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너는 집에서 고추장을 싸와. 그럼 너는 밥을 싸와. 뭔지 알겠다. 우리 집에 열무가 기가 막히고 있으니까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너는 좀 집에 있는 뭐 채소 풀떼기, 뭐 상추를 비롯한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싸와. 그래가지고 누구는 야 좀 돈 좀 있는 친구한테 너 계란 후라이 3개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양푼에 비벼 먹는 걸 자주 했어요. 생각만 해도 맛있었겠다. 그때도 모의를 했어. 작당 모의를. 이게 학창 시절의 추억이지. 근데 진짜 자주 해 먹었는데 그날은 무슨 깡인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애들한테 지금 비벼. 수업 중에 비벼? 수업 중에 비벼?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옥인지 모르게. 그래갖고 야 해봐. 그때 애들이 막 하지 마 그런 애들도 있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푼에다가 이제 밥을 받아서 이렇게 비비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걸렸어. 이렇게 정면을 보고 비비니까. 정면을 보고 선생님이 할 때 싹 비비고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싹 비볐다가 또 이렇게 하고 계란 넣고 딱 비비고 기가 막히고 막.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도를 넘으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하고 일단 비빈 거부터가 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걸리니까 뭘 했냐면 참기름을 떨어뜨렸어. 아이고 냄새 엄청 나겠다. 선생님이 알았지. 뭐야?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또 우리랑 좀 친한 선생님이었어. 다행히 좀 이렇게 우리랑 같이 막 이렇게 뭐 주말이면 너네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영화도 보여주고 막 이런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좋은 분. 근데 일로 와.
이것까지는 하면 안 되지. 걸린 거지. 아이고. 비빈 놈들 나와. 네. 비빈 놈들 나와. 비빈 놈들 나와. 그래고 이제 우리 또 이렇게 나갔죠. 이렇게 쪼삐쪼삐 한 4-5명 쭉 나갔는데 선생님이 해. 근데 비빔밥을 입에 넣어주셨어 이렇게. 어이구. 한가득. 이건 미담 아닌가요? 아니 해. 해. 다 5명한테 탁 놔두신 다음에 씹지 마. 오. 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입에 음식물이 있는데 씹으면 혼나. 씹지 마. 이 부딪히지 마. 어이구. 음식물 꼼. 와. 그게 뭐냐면 침이 아니 침이 빨간 침이 줄줄 흐르는데 침을 계속 닦아야 돼요. 와. 그러면 이 목구멍 안쪽 거기서부터 밥을 조금씩 넘기는 거야. 아이고. 침을 계속 씹지도 않고. 씹지 못하고. 와. 그런 고문을 한번. 네. 그런 사고를 한번 크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고는 아니고 냄새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학교에서 맨날 자는 친구들 있잖아요. 맨날 자는 친구가 있고 유독 아침에 밥을 많이 먹고 와서 이제 트름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줄이 맨날 앞뒤로 앉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트름 하는 친구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트름을 했어. 앞에 있는 자고 있는 애가 오늘은 급식 김치찌개야? 이러는 왜냐면 한 3교시 때쯤에 이제 급식실에서 이렇게 저는 급식 스텝이었어서 그 친구는 쭉 자가지고 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근데 걔는 저는 이거 옆에서 가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애가 소환돼 이렇게 했는데 야 오늘 급식 김치찌개야?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짚어보면서 네.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정문고로 전학온 현수의 등장. 네. 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도시개발붐이 일던 1978년이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극적인 성격의 모범생 김현수 학생이 강남 말죽거리의 악명 높은 학교 정문고로 전학을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는 버스 씬이 더 앞에 있죠. 버스에서 고3 형한테 하얀색 카라를 뺏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문에 딱 등교를 하려고 하는 전학 온 첫날 선더부 이종혁 씨를 만나는 거죠. 네. 잠깐만 볼까요? 야, 일로 와봐. 하나 없어? 똑바로 하고 다녀. 저리로 가 있어. 저리로 가 있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해. 교문에서 거수경례를 했었어요. 그 시절에는. 동급생인데. 네, 동급생한테. 네. 저 당시 저렇게 보면 이제 저 선도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교장 선생님이 대통령이고 네, 선생님들이 뭐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이라면 그 이 선도부는 이 쉽게 말하면 권력기관이 비밀 경찰 같은 거죠. 그렇죠.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학생들에게 벌을 주고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었어요. 네. 그렇지. 같은 학생들인데. 맞아요. 네. 맞아요. 선도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시절에. 네, 맞아요. 우리 문성호 씨 다닐 때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저는 발목 양말을 신으면 안 됐었어요. 왜요? 그게 규칙이 있었어요? 그 규칙이 있었고 어머. 신발이 초록색이거나 파란색이 빨간색이 이렇게 원색이면 안 되고 무채색, 회색, 흰색, 검은색만 신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발목 보이고 지나가 해서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발목 양말 신으면은 너 저기 가 있어, 딱 저기 가 있어 이렇게 하고 그래요. 뭐 그런 이슬람 국가 쪽에서는 그렇게 좀 그 규칙이 좀 엄격한 경우가 맞습니다. 많죠. 아무래도 중동 고등학교다 보니까 뭐 터번을 쓰고 다녀야 뭐 이런 규칙이 있겠죠. 셋째 주 그 목금에는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밥도 안 줬거든요. 그래요? 네. 학식도 못 먹고 급식도 못 먹고. 못 먹었습니다. 아니 감독님은 학교에 어떤 엄격한 규칙이 뭐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도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나는 운 좋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다닌 고등학교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되게 자유로웠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되게 자유로운 학교였고 선생님들도 좀 유했던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물론 저희 학교에도 미친 게 독사는 있었어요. 네. 살모사도 있었고. 저는 피바다. 피바다. 네. 피바다 있었어요 선생님. 피바다고 핵잠수함이었는데 왜냐면은 그 선생님 키가 좀 작으셔서 원래 이제 야 선생 오신다면서 그 뒷문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보이잖아요. 복도에서 이제 창의로 보이는.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머리만. 그래서 야, 핵잠수함 온다. 온 줄 모르고 이러니까 야 피바다 언제 오냐면은 왔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선도부장의 이종혁 그 배우가 맡았잖아요. 오디션 때 유아 감독님이 야 너 욕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욕을 너무 걸쭉하게 잘해서 이종혁 뽑힌. 씨가 또 얼마나 걸쭉하게 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종혁 씨는 탁수 준수 아빠로 네.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 당시에 탁수가 뱃속에 있었답니다. 예. 이분이 완전 신인이에요. 음. 완전 진짜 신인. 이 영화 나왔을 때, 쟤 누구야? 저 손도부 누구야? 그치, 맞아.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왜냐면 처음 본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고 맞아요. 캐릭터에 정말 딱 달라붙어 있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전학원 현수가 이제 함재복, 일명 햄버거, 아까 네. 살짝 얘기했죠. 와 짝이 햄버거. 됐고요. 자연스럽게 그 무리와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반에는 싸움 제일 잘하는 우식이 네. 이정진 씨가 이정진 씨. 있었고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딱 네. 보면서 이게 약간 현실이랑 좀 다르구나라고 든 생각이 전학 갔다고 했을 때 네. 이제 친구들도 보고서 제 현수 좀 생겼다 키도 크고 좀 운동도 잘하겠다 하니까 이제 싸움 잘하는 애들이 데려가는 거지. 그렇죠. 딱 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은 너 저기 가서 앉아 하면은 이제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나 문상훈이 저 상황이었다면 이었으면은 사실 우식이나 햄버거나 다 뒷줄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막 그 이소룡 게임도 장난도 네. 치고 그쵸. 그 친구들이 사실 이제 선택받은 겁니다. 현수는 남중남고에서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어떤 했던 역할은 딱 그거예요. 싸움이 붙었다. 뭐 예를 들면 막 저 사방 우리 때는 이제 캡이라 그랬잖아요. 캡장. 네네네. 저쪽 5반 캡장하고 7반 캡장이 붙었다. 그럼 복도에서 막 싸운다. 싸우면은 제가 그 밑에 층에 뛰어내려가서 누구랑 붙었다. 뉴스보이 그냥 뉴스보이 뉴스보이. 호해 뉴스보이. 네, 소식통 그런 역할을 했었죠.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학 이후에 생활이 이제 녹록치는 않았어요. 네. 현수는 이제 버스에서 운명의 은주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첫눈에 반하게 되고요. 학창 시절 유일한 활력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은주 역할의 한가인 씨는 그 원래 여기 설정이 올리비아 셀을 닮은 여학생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SES의 유진 씨한테 맨 처음에 신화를 줬대요. 네. 너무 비슷하게 생겼었잖아요. 맞아.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줬는데 이분이 이제 가수 활동에 전념하고 싶다 그래서 고사를 하고 한가인 씨한테 기회가 간 거죠. 어떠세요? 버스에서 너무 예쁘다. 첫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는지. 학창 시절에. 왠지 성우 씨 있을 것 같아. 성우 씨는. 저는 그 지하철 타면 두 개 역이라서 6분이면 가는 거리를 네. 버스 타고 맨날 돌아다닌다고 해서 길에 한 5년은 버렸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 통째로 해서 그리고 저 때도 하고 이제 남중남고니까 다른 학교 여학생들을 마주칠 수 있는 곳이 버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항상 또 지금은 이제 혼자 앉는 자리에 앉는데 그때는 맨 뒷자리나 이렇게 2명 앉는 자리에 네네. 제발 누가 와라 해서 아저씨 오면 쫙 다리 벌리고 앉아 있다가 여학생 타면 이렇게 이제 되게 넓게 해서 여기 앉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가끔 혹시 이제 그 나이도 모르는데 이제 여학생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 또 제가 감성파니까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어폰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혹시 한쪽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최대한 크게 해서 하는 거죠. 궁금하게 옆사람 궁금하게. 무슨 소리가 들리게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커피 광고나 이런 것처럼 혹시 그 노래 들으세요? 저도 그 가수 좋아해요. 약간 이런 거를 꿈꾸면서 버스 뺑뺑 도는 동안 내내 해서 가는 길을 다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들어서 진짜 나중에 소리도 안 들리고 청력이 안 좋아. 이렇게 하고 청력이 안 좋아. 맞아요. 또 당시에 저로서는 이제 은주처럼 너무 이쁘면 또 못 좋아하는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이 있고 내가 그래서, 감히.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짝사랑은 끊임없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연결된 적은 없다. 없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딱히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죠 여학생한테는. 그저 나불 될 생각에.
그렇지 나는 애들하고 떠들으라고 여학생을 따는지 안 따는지 뭐 그런 거 뭐 전혀 뭐 생각이 없었고 야 뭐 갈까 막 계속 그런 얘기들을 뭐 장난칠까 뭐 그냥 어디 가서 놀까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만 했지 뭐 여학생 뭐 하고 저 문상훈 씨처럼 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런 행동을 하지를 않았어요. 아 진짜. 나는 자연의 소음이 좋았어. 버스의 매연이 좋았고. 옛날에 그렇게 버스에서 매연이 나왔어요. 시커먼 연기가 뒤에서. 저는 45대 45 미팅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어요. 반팅. 45대 45 반팅. 목동 파리공원에서. 또 화곡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명동여고 우리 친구가 제가 또 주선해가지고 쫙 45대 45 그때 내가 레크레이션 진행하고 쫙 해가지고 그건 사회자 자격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 봐가지고 그쪽에 까불이랑 너랑 나랑 같이 빠지자 이런 거. 근데 그런 애들도 또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장항준이야. 그쪽 학교에 장항준이 있으면 야 너랑 나랑 빠지자. 어? 그렇지. 이러고 저쪽에 또 깔깔이가 있거든요. 깔깔이 맞아요. 그쪽 깔깔이랑 이제 이쪽 깔깔이 송은이가 이제 주선을 하고 빠져주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이때 듣던 음악이 이제 진추의 음악이 흘러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뭐지? One Summer Night. One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이게 아마 그 One summer dream, make me fancy way. 이게 That summer night, 영어를 알아? 영어를 다. my heart tumble down. I could 너 have 이걸 다 아는. died if not for you. Each time I pray for you, my heart is high for you. The sun will shine again since you have done. Each time I pray for you.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아이고. S였습니다. 예. 네네. 예. 이 영화 여기 이제 영화 그 음악이 여기서도 나오고 그 One Summer Night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Feeling. 그 노래를 정말. 네, 그 노래를. 근데 사실 이제 이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 Nothing more than feeling.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그 아세요? 그 한글로 번안해서 부르던 거. 네네. 금과 은. 그죠? 감정. 무엇보다 감정. 우리나라에 그 번안곡들이 꽤 많았어요. 번안곡들이 많아가지고 그 고스트의 사랑과 영혼에 나왔던 영화에 나왔던 My love. Unchained Melody. Unchained Melody. 그거죠. 그것도 이제 박일준 씨가 맞아요. 오 진이 진아. 나의 진아. 진아. 그래서 우리 코미디언들은 또 그걸 다시 번안한 거를 또 다시 해서 진아. 발에 취나 이 양발에 다 취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주로 들렸던 팝은 어떤 거예요? 학창 시절에? 제가 팝을 가장 많이 접했던 게 라디오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 이제 한국인이 사랑하는 베스트 팝송 100 이런 거 해서 이제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구루마에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파는 카세트 테이프 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들었던 제일 좋은 부분만 하이라이트로 매시업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치면은. 그죠. 와, 그거 하나 주세요. 저도 좀 몇 번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저는 이제 팔던 그런 거 있잖아요. 비틀즈 노래들. 뭐 이렇게 막 추억의 명곡 그래가지고 쫙 와서 집에 와서 이제 듣는다. 들어보면 달라. 필리핀 가수가 그렇죠.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발음이 나보다 안 좋아. 그래서 거기 지하철에서 들었던 그 곡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또 버스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살펴볼 장면들은 씬스틸러 선생님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이 정문고 현수 주변의 친구들 연기도 좋았지만 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선생님들이 진짜 씬스틸러입니다. 맞아요. 너무들 연기가 진짜 너무 리얼하죠. 그렇게 선생님들별로 한 번씩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수학 선생님, 수학쌤 안내상 배우가 맡았죠. 담임 선생님이자 수학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당시에는 무명 배우였는데 진짜 선생님을 데려다 연기시킨 게 아니냐. 그리고 약간 선생님 외모예요. 맞아요. 그런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쭉 내주고 칠판에 이제 한 대여섯 명 되는 학생들이 와서 문제를 쭉 푸는데 권상우 씨 빼고는 다 못 풀어요. 그 인상적이었죠. 권상우 씨가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이 풀이하는 걸 공식을 그림처럼 외워서 따라 그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 뭐 그림처럼 외워야죠. 어떻게 저걸 기억을 하고 저걸 푸는 사람이 배우가 된다 이건 저희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개념이 없었어요. 수학은 좀 잘하는 편이었나요? 아 저도 수학을 잘 못했는데 수능 날 주간식 찍은 게 2개가 맞았어요. 4점짜리가. 와 크다. 네, 그래서 1, 뭐 마이너스 1 요거를 네. 찍었는데 맞춘 기억이 있습니다. 와 크다. 정말 컸죠. 저희 와이프가 학력고사 네. 세대죠. 저희 와이프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학인데 다른 거는 공부를 좀 잘했대요. 네. 국어 한 개 틀리고 영어도 좀 잘하고 뭐 다른 외우는 과목 보통 여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그쵸. 외우는 과목들 그 역사 이런 것도 다 거의 만점 이렇게 봤는데 수학이 4점. 딱 한 개 맞은 거야. 딱 한 개 맞은 거야. 어떻게 찍어도 못 찍는 학생들은 그런 것도 못 찍어. 나가라 다 나가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정답은 가나 이래가지고 다 피해가는 거죠 정답을. 그치. 네. 저는 우리 학교 때 이제 수학 선생님이 좀 특이하신 분이 계셨어요. 다 얘기를 해주고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뭔 수분해? 인수분해. 앞에 한 글자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 자 이것이 뭔젠트? 탄젠트.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영어 선생님으로 권태원 배우가 나오죠. 이분이 그 타짜에서 네. 예림이 호구. 그쵸. 근데 그 영화 볼 때는 못 느꼈는데 학창 시절에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암기를 시키기 위해서 줄임말을 쓰는데 맞아요. 그게 약간 그 야한 말로 떨어지잖아. 맞아요. 그게 이제 야한 말이 기억에 남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의가 삐뚤어. 그게 뭐였더라 이 어떤 투부정사의 용법을 얘기할 때였나? 비트로. 그래. 그쵸. 가정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예의가 삐뚤어다이 예정 의무 가능. 그래 가능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예의가 삐뚤어 외워라. 맞습니다. 고추 보진물은 뭐였죠? 이게 고유명사, 추상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입니다. 저런 선생님 있었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저것만 생각나고 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저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 쌤으로 박수영 배우가 나옵니다. 이분이 저기 나왔던 분이잖아요. 나의 아저씨에서. 네. 나의 아저씨의 조기축구회. 조기축구회 멤버. 그것도 이제 또 완득이에서 완득이 아버지. 영화 완득이의 완득이 아버지. 저분하고 저하고 닮았다 그래서 한때 무한걸스 멤버들이 저를 완득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이분 캐릭터도 진짜 있었던 선생님 같아요. 맞습니다. 키 작으시고.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근데 되게 이렇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되게 좀 폭력적으로 하는 선생님. 맞아. 처음에 이제 이정지 씨가 한번 피해요. 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점프를 하면서 딱을 때리잖아요. 키가 안 맞으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역할도. 근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문상훈 씨가 또 문쌤으로 유명한데 혹시 참고한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따왔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말죽거리는 잔혹사에 나오는 선생님도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초중고 12년 내내 저희는 이제 학교를 계속 선생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치. 그런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요. 여기에서 엄청난 빌런으로 나오는 찍새 김인권 씨가 역할을 했던. 김인권 진짜 연기 잘하죠. 정말 잘하고 진짜 어찌 보면 분량으로는 크지 않지만 김인권 씨가 어찌 보면 가장 저런 학생들이 있는 맞아요. 그렇죠. 가장 맛깔나겠어요. 이게 보면 이제 김인권 씨 역할은 정말 딱 그거예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하이에나 같은. 그치. 하이에나 같은 그런 캐릭터죠. 네. 복학생이니까 저런 형이 제일 무섭거든요 반에서. 1년 끌고. 네. 무식이 같은 애들은 안 건드려요. 근데 저런 형들이 야 2,000원만 줘봐 하면서 저희 같은 세대는 이제 패딩 입으면 야 좀 빌려줘 하면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고 그냥 먹어버리고. 맞아. 그리고 전 지금 저 장면이 진짜 납권 아니에요? 둘이 이제 대면하는 장면. 네. 저기서 김인권 씨 역 그 연기는 잠깐 오디오 좀 듣고 갈까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냐? 뭐? 1년 꿇었으면 나이값 좀 말하고 새끼야. 족바. 뭐? 이 새끼가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이 새끼야. 개기지 마라. 확 묻어버린다. 아 저게 진짜 이게 뭐냐면 쫄았는데 쫀티를 내면 완전히 쫄았는데 애들이 보니까 맞아요. 그 쫀티를 내면 안 되고 그렇다 쳐거든요. 그렇다 네. 쳐 표정. 예.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림만 보면은 서로 대등한 게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실제로는 완전히 쫄아 있고 그치. 찍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대사를 듣고 나면 달라지는. 네. 아주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열심히 현수가 짝사랑을 해보지만 결국 은주는 우식이와 사귀게 됩니다. 네. 그 사실을 알고 많이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알게 된 현수가 고고장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씁쓸한 마음에 터덜터덜 찾아간 곳이 바로 떡볶이집. 단골 떡볶이집이죠. 네. 이 떡볶이집 주인 사장님이 바로 김부선 씨. 배우 김부선 씨. 이거요. 요 떡볶이집 그 아줌마 이 캐릭터가 유아 감독이 다녔던 그 진짜 학교 근처에 있었던 떡볶이집 아줌마를 모델로 한 거라 그래요. 아, 실제로요? 네. 그런 소문들이 막 떠돌았었대요. 유아 감독님 얘기로는. 아 진짜 그 아줌마에 대한 막 그런 소문들. 뭐 하학생이랑 뭐가 썸씽이 있다, 뭐 없다, 이런 막 얘기 이런. 소문이 막 떠돌던 뭐 그런 아줌마가 있었던 실망하고 있는 현수에게 맥주를 권해요. 네. 한 잔 해라. 현수가 맥주 컵을 한 손으로 마시게 두 손으로 막 이거 먹어도 되나? 맞아요. 막 이러면서 원샷을 딱 하니까 잘 마시네. 맞아요. 아, 비슷하다. 아니 또 막 하나 저는 사실은 김부선 씨를 흉내낸 게 아니라 안현미 씨를 흉내낸 거예요. 장사하네 이거. 나 오늘 장사하네 이거. 맨날 안현미 씨가 흉내내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송은 씨가 더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안영미 씨보다. 잘 마시네 이거요. 똑같아. 그리고 이제 허벅지를 만지면서. 맞아요. 단단하네. 네. 아, 예. 그 씬. 아니 여기 이제 떡볶이 씬도 그렇지만 아니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권상우 씨가 뭐 연기도 잘 하시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되게 좋으시지만 사실은 이제 그 발음 이런 것 때문에 좀 희화화될 부분이 없잖아 있죠. 네. 진짜 그게 이제 그 사랑은 돋아오는 거야 때문에. 네. 옥상으로 따라와. 네,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한 것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막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때도 이것도 여기 나중에 옥상도 따다와 그치. 이랬다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 저는 만약에 진짜 권상우 씨 연기의 진가를 보고 싶으면 이 작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수줍은 청춘의 모습을 맞아. 빵집에 가서도 한가인 씨를 대하는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왜 이 영화가 잘 될 수밖에 없느냐. 스토리도 좋았고 뭐 이 시대 고증 뭐 주조연들의 연기도 다 훌륭했지만 권상우 씨가 진짜 캐릭터의 몰아일체. 맞아. 이것들이 아주 컸어요. 아니 그리고 너무 순수하던데요? 너무 순수하고. 그죠. 눈도 잘 못 쳐다보고. 근데 그게 목소리 톤도 그렇고. 맞아요. 안 맞는 거라면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치. 근데 본인한테 맞는 걸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맞아. 거죠. 어때요? 우리 문상우 씨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현수 역할을 했던 권상우 씨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아까 고3 버스에서 구해준 다음에 한번 떡볶이를 사줬나 이랬을 거예요. 맞아요. 햄버거랑 같이 해서 막 뭐 얘기하다가 넷이 모여있는 씬. 넷이 모여있는 씬에서 이제 이쁘니까 은주가 이제 우식이도 마음에 있고 현수도 마음에 있는데 뭐 음악 얘기하면서 현수 혼자만 알아듣거든요 그 말들을. 맞아. 네. 진추아 좋아해요. 맞아요. 하고 뭐 아바의 그 누구죠? 금발머리 그걸 다 맞추고 저도 맨날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서 그냥 혼자 이거 내가 내일 아침에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말해줘야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면 이 노래 같이 들어야겠다는 많이 상상할 거 아니에요. 현수도 그런 상상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이제 은주랑 처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은주랑 그 라디오 사연에도 나오는데 나랑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 믿었는데 맞아. 얘도 사실은 그냥 우식이처럼 깡패 같은 애도 좋다니 좀 실망이다.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장면들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디테일을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서 어떤 음악 좋아해? 난 진추아 좋아하는데 넌 뭐 좋아해? 하는데 사실 그 질문을 한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없습니다. 정작 우식이는 관심이 없어. 뭔 얘기지? 이런. 근데 그 아바의 금발머리 이름도 아마 현수가 얘기해 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식이는
정말 막 상관없이 오늘 뭐 시간 있니? 고구장이나 가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현수는 약간 감성을 나누고. 네. 우식이는 이제 공통의 관심사를. 그 곡을 음미한다기보다 그 곡의 템포에 맞춰서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댄서지 댄서. 그렇지.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음. 현수와 우식이 은주와의 삼각관계 때문에 이제 사이가 나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식이 자연스럽게 선도부장 최종훈과 싸우고 옥상 싸움에서 집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마음 아파요. 진짜 그 길로 학교를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식이 사라지자 이제 킹이 된 최종훈이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 현수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열반으로 성적이 20가 떨어지나? 20등이 떨어지나 그래. 이때 선생님이 하신 말투가 너무 공감대가 있는 게 처음에는 곧잘하던 놈이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하면 잘하는 놈이 이거 뭐 하면 잘하는 놈이. 그게 저는 처음 오프닝 때도 그런데 너 칼 어딨어? 하고 없다고 하잖아요. 똑바로 하고 다녀 하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똑바로 하고 다녀 이러면은 휴 살았다 인 줄 알았는데 제가 서 있어요. 그거 보면은 봐주는 게 아닌데 말투는 봐주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것도 너무 짜증나고 선생님도 하면 잘하는 놈이 이거 하면 잘하는 거면 이거 날 좋게 봤다는 건가? 했는데 이제 뒤에 끝까지 형편없어 이거 이러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두 번 상처받는 느낌이 좀 대사 있어요. 한마디에 뭐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느낌으로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공감을 하신 거군요. 네. 아마 그때 선생님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학부모님이 오시면은 선생님 저 애가 원래 너무 착하고 맞아요.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고 사실 저희 머리가 되게 좋은 애거든요. 맞아요. 애가 닮았거든요. 노력을 안 해요. 이런 얘기 선생님들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치. 짜증의 왕국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뭐 좋아하던 은주와도 잘 안 됐죠. 친했던 우식이와도 틀어졌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식이는 학교를 이제 쫓겨나듯 떠났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종훈인가? 그쵸. 선도부장인 종훈이가 계속 괴롭히죠. 그러니까 얘가 학교는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죠. 폭력은 더 심해지고 있죠. 사실 이제 딱 이걸 순간 자체가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훈이와 싸워서 이겨야겠다. 내가 싸움. 그렇지. 딱 그래서-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캐릭터에. 분노가 폭발한 현수가 절권도를 보며 복수를 다짐하면서 몸을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장면도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 문상우 씨가 얘기했던 진짜 권상우 씨의 어떤 그 운동 능력과 몸 근육의 정수를 볼 수 있는 장면. 저때 저걸로 몸짱이 유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에 몸짱이라는 맞아요. 네. 그래서 권상우 씨가 점점 이제 처음에는 발차기도 어설프다가 이제 이게 막 나아지는 모습. 나중에 막 2단 발차기까지 하고. 저 장면. 야. 올드보이 유지태 씨와 씨도 저렇게 더불어서 역 메뚜기 자세죠, 저게. 이제 쌍절곤이죠. 쌍절곤이 이제 이소룡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무기. 무기인데 저 쌍절곤의 특징이 여기 영화에도 나오는데 특징이 이제 완전히 단련되기 전까진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많이 맞아요. 그치. 밑으로다가 계속 자기 머리통에 맞거든. 네. 맞아. 딱 여기 영화 장면에도 나오죠. 맞아가지고 아파하는 맞아요. 장면들. 저 때가 결정적인 게 저는 너무 좌절스러웠던 게 우식이가 가출했다. 근데 은주도 같이 갔다. 은주도 같이 가출. 너 은주 어디 갔는지 아니? 은주 왜요? 없어졌댄다. 그러면 그런 오만 생각 다 하잖아요. 그쵸. 어떤 얘기 같은 애는. 그러고 또 저 너무 기억나는 게 요새 이제 천우진 배우님이 아빠로 나오는데 그 현수의 아빠 역할에 태권도 관장을 하고 있는 천우진 또 씨가 하사불성 뭐 이렇게 하시고 기억나는 게 이미 은주나 우식이 때문에 너무 속상한 상태로 집에 왔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방이 다 어질러져 있고 너 이렇게 하려고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온 줄 알아? 너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된지 알아?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맞아 잉여인간. 와 저는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진짜요? 네. 사고를 좀 쳤었어요? 아니면 왜 성적이 갑자기 공부 떨어졌어요? 안 한다고. 너 왜 공부 안 하냐. 저는 사실 고3 때 고삼주를 먹고 한번 사고를 친 적이 있거든요. 백일주. 수능 100일 전에. 네, 꼭 열심히 공부 안 한 것들이 100일주를 먹어요. 네. 야 이제 우리 마지막이야 막 이러면서 괜히 이렇게 먹었는데 다음 날 친구들한테 들었죠. 뭐래? 너 기억나냐고. 안 나죠. 인사불성이 됐어요. 어. 인사불성이 됐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동네에서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서 막 취해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그 술을 깬다고 이제 보도블록 같은데 앉아 있었대요.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은희야 이렇게 아는 척을 하더래요. 내가 보더니 오빠, 아 오빠 너무 오랜만이야 막 얘기를 하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친한 오빠인데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오빠라고 봤더니 중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너 뭐하냐 여기서 막 알고 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그때 아유 내가 여기 우리 신정효 선생님이라고 잘 데리고 가라고 친구한테. 그때 그 선생님도 굉장히 당혹스러우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이제 선생님이 보니 송은희 씨가 선생님은 아닌데 그치. 제자가 되게 오래간만에 제자를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는데 얘가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되게 당황스럽겠죠. 맞아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결정적인 옥상 싸움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몸을 단련한 현수가 차종훈에게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나와 이 땡땡 새끼야 하면서 그래요. 네, 옥상에서 이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예. 야, 이 옥상 여기 또 상징적인 그 대결의 공간. 맞아요. 우지기가 졌던 그 스타디움에 다시 간다. 그쵸. 그리고 거기서 여기에 그 택시 드라이버 오마주 장면도 나와요. 그 거울 보면서 너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로봇 Are you talking to me? Are you talking to me? 하는 거를 이 대사를 연습하거든요. 맞아. 연습하지. 예. 그래서 피지컬 트레이닝 다 하고 멘트 트레이닝을. 그래. 그게 오마주한 씬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상우 씨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겁니다. 네. 아니 그랬다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전을 앞두고서 옥상으로 자기가 떨까봐, 네네네, 긴장할까봐 이제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 욕도 해본 놈이 잘하는데 현수는 욕을 많이 안 해본 애예요. 안 해보네.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장면에서 옥상으로 따라와가 옥당으로 따라와로 많이 변질돼서 패러디가 됐는데 영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 그러니까 김영철 같은 애들이 약간 왜곡시켰나 봐. 저기 이제 여기서 이제 쌍절곤이 등장하죠. 허리 그렇죠. 이제 뭐 격투를 하는데 얘네가 나중에 때로 덤비잖아요. 맞아요. 비겁하게 때려 덤비니까 이제 진짜 쌍절곤이 무엇인지, 쌍절곤이 왜 무서운 무기인지를 이제 이 권상우 씨가 액션으로 보여주죠. 처음에 이 영화 개봉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 다시 봤을 때도 저는 가장 인상적인 건 단련한 그 수련한 그 대역 없이 이걸 다 연출을 하잖아요. 해내잖아요 연기를. 근데 한 사람의 가슴을 치면서 올라가서 날라서 한 사람을 쌍절곤을 때리는 장면. 와, 그 장면은 진짜 그 캔 두고 연습했잖아요. 맞아요. 그 모션을. 사실 저런 거는 기본적으로 합을 짜긴 하는데 합대로 안 돼요. 저기 장항준 감독님 있네요. 저희 뒤에 따라가는데 저기 조그마한. 저기. 그렇죠. 있어. 가면서 비슷해.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전에요. 저는 가면서 이제 중계를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무슨 고등학교 특설링입니다. 누구 대 누구. 근데 그렇게 가볍게만 하기에는 너무 쌈이 커요 지금. 맞아요. 아니야, 근데 원래 그런 캐스터들은 신경 안 써요, 쟤네들이. 봐줘요? 건드리지 않나요? 약간 불문율이 있나요? 뒤에 가면서 이 선수는 어떤 선수죠? 그럼 나 혼자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적의 앵무새 같은 느낌이죠. 그치. 앵무새가 아무리 장난치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은 신경 안 써요. 여기서 권상우 씨가 대단하다고 싶었던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액션을 합을 짠다고 하는데 이건 합대로 안 되는 개싸움이에요. 그치. 진짜 싸움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저거는 건 아무리 짜도 기본적인 동선이 딱 계속 바뀌어요. 그치. 인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카메라가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인 원래 동선은 짜서 맞춰놨겠지만 그리고 이제 대역도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해야 되니까 고도의 집중력과 운동신경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시죠. 맞아요. 이건 배우가 만들어낸 시죠. 오로지. 이게 사실성을 살리기 위해서 슬로우를 전혀 잡지 않고 촬영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그래 실제 싸움은 저렇겠구나라는 거를 맞아요. 저는 저런 때 싸움을 한 번도 그 학창시절 구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훈 씨는 학창시절 싸움에 휘말려 본 적 있어요 혹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한 명이 계속 저한테 좀 뭐 못 살고 오는 건 아니고 되게 좀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투닥거리고 이제 싸움 딱 시작했는데 그런 이제 꿈도 많이 꾸잖아요. 아, 내가 싸울 때는 어떻게 때려갖고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싸우니까 반 애들이 다 웃는 거예요. 야, 쟤 싸우는 거 봐라. 쟤네 싸운다. 쟤 싸운다. 야 무서워. 야 무서운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야, 내가 싸우면은 이게 나의 뭐 레벨이 높아지거나 내 계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구나. 절대 주먹을 난 다시는 쓰지 않겠다. 주먹도 상대방이 거의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푹신푹신해. 지금 쌍절곤도 솜 넣었다 했잖아요. 네. 저도 거의 솜 들어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방망이가 아니 주먹이. 주먹 자체가. 감독님이 그래도 감독님보다는 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감독님 주먹 쥐는 거 봤는데 이렇게 쥐더라고요. 이렇게. 소나타 하듯이 이렇게. 그 뭐죠? 소나타 하듯이 약간 주먹을 약간. 야, 너 덤빌래? 너 나랑 한번 싸워볼래? 왜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 떠볼래? 너 진짜 죽을래? 너 정말 죽을래?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얘가 덤벼봐 임마 그러면 요것만 해주면 돼. 요것만 눈만 찔러주면 돼.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만화나 무협지 이런 거 많이 보면은 이제 절대 안 되네. 코브라 주먹 이런 거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그 중지를 약간 세우는. 네, 필살기라고 이게.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싸움에서는 예. 그렇게 정말 너무나 멋진 이제 격투신을 잘 마무리를 하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는 상태로.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죠. 그쵸.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교련 선생님이 막 군복 입은 교련 선생님이 이 새끼들이 뭐 미쳤나? 너 쪼고쪼고 이게 사실 퇴로가 없어요. 맞아요. 그치. 이제 현수가 갈 곳은 없어요. 이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때가 완전히 진짜 현수는 예전의 현수도 아니고 현수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수의 선택은 거기서 옛날처럼 선생님들한테 뭐 쌍절곤 뭐 버려 그러면 버리고 갑자기 이렇게 막 와서 뭐 맞고 지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치. 네. 마지막까지 반항을 하죠. 저 교련 선생님 점프하는 게 저는 맨날 돌려보거든요. 그 장면 너무 재밌었어. 쌍절곤 딱 던지는데 이제 바닥으로 오니까 바닥에 찔까봐. 네, 이제 점프하시거든요. 깨고 쌍절곤 바닥에 제가 최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역할을 맡은 김병춘 씨가 바로 예민해. 그래서 삼복 가장 높은 점프를 구사해야 되는 삼복 출신이에요. 역시. 네네네. 그리고 교련 선생님이 이미 찍새한테 한번 두드려 맞아요. 맞아요. 자다가 끝났다고 하면 야, 일어나 이렇게 하다가 아이씨 하면서 그 헤드락 당하고. 그치. 그래서 좀 소극적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사사가. 맞다. 그렇네. 그렇죠. 저때 권상우 씨 연기를 보면 이제 싸움에서 어쨌든 이겼지만 너무 슬프고. 네, 맞아요. 진짜 이 상황 여태까지 이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막 분하고 그래서 막 눈물이 크렁크렁한 상태로 걸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유리창을 깨면서 폭발하는 씬까지 권상우 씨의 연기가 정말 빛을 발하는 정말 여기 마지막 장면이 진짜 이 권상우가 왜 스타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권상우란 배우가 마지막에 대한민국 학교 가라 그래. 그치. 손을 절규를 자세요. 이 절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억압적이었던 이 학교, 억압적이었던 사회, 억압적이었던 군사 정부 이것들에 던지는 마지막 포효의 메시지예요. 맞아요. 이 영화의 본질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렇게 왜 복도를 따라오죠 학생들이? 저 실제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진짜요? 복학생 형이 모르고 일진을 건드렸어요. 네. 근데 복학생 형이 이제 리그로 앉혀주는 약간 키도 작고 잘 모르는데 일진 중에 까불이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일진 중에 싸움 잘하는 애가 복학생 형을 왜 너 우리 친구 때렸어? 와. 이렇게 해서 정말 공터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세 기적의 반대 그 모세 기적을 돌리면은 몰리잖아요. 그치. 그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이 싹 몰리고 그 소문을 듣고 싸운다. 싸우면 일단 다 몰리지. 다 몰리고. 그걸 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 같이 합세해? 맞아요. 아니 누군가는 와서 피를 닦아줄 수도 있고. 노. 그래? 개입하면 안 돼요. 뭐 말릴 수도 안 있고.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개입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때 이게 남자 아이들의 세계에서 말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어요. 걔네들이 왜냐면 이게 짱과 짱이 싸우는 거잖아요. 최상의 계집이라서 걔네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타이슨하고 무하마드 알리하고 싸운다는데 말릴 거야? 네, 맞아요. 구경해야죠. 내 친구가 개입되면 다르지. 맞습니다. 그런데
강자들 최강자들이 우열을 가리겠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 따라가서 구경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따라가서 구경했고 저는 정말 인생에 정말 짜릿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걔네들도 이제 야야야 몰리지 말고 가. 맞아 가라 그러지. 하는데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때. 네. 저한테 가라고 안 했어요. 정말 고3 평생 동안 제가 2차 성적 좀 늦게 왔거든요. 2차 성적이 늦게 왔다는 건 이제 중1 때부터 중3 때 2차 성적이 와서 그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불가촉 천민. 건드리지도 않아요. 아동이지 아동. 네, 어린이들. 그렇죠. 아동. 네. 맞아요. 청소년이 아니라 아동. 네. 문상훈 씨도 이제 그런 거 친구들도 아동 취급을 하던. 약간 뭐라 시쭈 같은 존재죠. 이제 얘는 이제 우리의 저기 안중이 없어. 그러면 저 같은 이제 해적 오히려 여기에 보호해줘야 되는. 그렇죠. 해적도 여기에 저 타고 있는 앵무새 같은 게 또 저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취급 안 해요. 맞아요. 네. 빵 사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가다가 돈 잃어버릴까 봐. 돈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거 어떡해요. 근데 제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 비로소 내가 어떤 중위권의 리그에 맞구나라고 느낀 게 상원 너는 있어.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 네. 그 그룹에 껴줬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거를 촉매로 노래방 가는데도 이제 불러주고 그랬거든요. 노래방 가면은. 근데 희한하게 제가 노래방 가서 야 상원아 너 지금 뭐해? 야 너 저기 뭐 짱 노래방 6번 방으로 와. 그래서 가면 15분 남아 있는 거예요. 너 노래 한 곡 해. 해서 너 했지? 자 돈 내. 이렇게 해서 제가 노래방비 내고. 네. 이제 장인애들끼리 이제 그리고 가면서는 또 되게 걔의 부름을 받았다고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향수 뿌리고 야, 나도 향수 이제 향수 뿌리고. 왜냐면 혹시 얘 친구들이 이제 또 있을 수도 있. 저는 이제 중동호 숙명여중. 숙명이랑 숙명의 대결이군요. 네, 숙명여중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봐 향수 뿌리고 가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다 가고 야 너 15분 남았지 너 노래 한 곡 해 하면은 저 그때 뭐 배치기 노래 랩 실컷 하고 너 이제 돈 내고 가 이렇게 하면은 돈 내주고. 네, 너 랩 잘한다. 정말 뿌듯하고. 제가 또 언제 또 데뷔 무대가 또 있을까? 네, 정말 시추 중에서도 돈 내는 시추네요. 맞습니다. 귀여움을 잔뜩 받고 돈까지 내고. 그 빗자루 갖고 다니는 말티즈 아세요? 그 그런 게 동물농장에 있어요? 나오는 건데 이제 빗자루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발바바 기어다니는 말티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빗자루를 쥐어주면은 빗자루 잡고 이렇게 막 다니는 게 있어서 이제 병원 가서 괜찮은가 했는데 괜찮습니다. 허리에도 문제 없어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개인기 연마하고.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맞습니다. 났던 그 말티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줄거리 잔혹사 1970년대 80년대 격동의 유신시대의 고등학교의 모습을 너무나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그리면서 한 고등학생의 그 따뜻한 첫사랑의 마음까지 그려내었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인물전은 문상훈 씨의 추천 영화로 함께 등반을 마쳐봤습니다. 네. 자, 너무 재밌었어요. 영상 얘기하면서 또 학교 얘기하면서 하려니까 너무 좋았네요. 네. 자, 오늘 그 문상훈 씨 함께했는데 소감은 여쭤봐야죠. 인생 영화. 문상훈 씨의 인생과 더불어서 인생 영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인생 영화로 꼽았던 말죽거리 잔혹사를 또 다시 한번 최근에 다시 봐서 너무 좋았고 요거 볼 때가 이제 또 막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을씨년스러울 때 이 OST도 너무 좋고 오늘 이제 송 대표님이랑 장한조 감독님이랑 너무 또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일 나빴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아팠던 이 오늘 녹화하면서 제일 나빴던 순간, 기분 나빴던 순간. 기분 나빴던 순간. 그 사실 제가 개그맨이라고 소개 안 하고 코미디언이라고 소개한다는 거를 제가 장정원 감독님한테 4번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정원 감독님 낭만이 있으신 게 그래도 그걸 또 까먹고 이번엔 정말 캐치해 주신 거니까 한 4번, 4-5번 말씀드렸거든요. 야, 너는 이거 어떻게 보면 코미디언이 공채야?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제가 되게 친한 후배 PD가 있어요. 방송 PD가 있는데 걔랑 되게 친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란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운동을 잘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추해 줄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자애로웠을까? 무서웠을까?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엄마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되게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물어본 거지. 술 먹다가. 야, 근데 너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 어떤 얘가 이제 그런 거야.
감독님 제가 저희 부모님 둘 다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기억이 없다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이 미안하구나. 예, 그 얘기도 똑같습니다. 기억 못하시고, 어이구 미안하구나. 그래서 그래, 아이고 그랬었어. 예, 오늘이 4번째입니다. 예, 그게 기억이 나네요. 4번째 이후로는 확실히 기억해요? 이제 기억하죠. 네, 오늘 4번째니까 이후로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근데 감독님이 했던 칭찬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그렇죠. 근데 그럼 기분 더 좋아요. 네네. 그 뭐죠? 예전에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그린 홀스 데이. 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문상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된 시네마운틴 문상훈 편 시네마운틴 팟캐스트 유튜브 시네마운틴 정주행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편집본 영상은 비보TV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자 시네 마운틴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